한마디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인 겁니다. 오늘 회의는 저는 원천 무효다. 자, 말씀드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참 보기도 착잡하고요. 참 국회에서 전쟁이 정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라는 걸 발동을 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국회가 이렇게 난투국 벌이고 이러는 걸 많이 봤는데 김선동 전 민노당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한다든지 아니면 강기갑 전 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도 경호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경호권까지 발동되면서 그거 굉장히 난장판이 됐는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책임이야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 네. 또 지금 소위 말하는 범여권 네. 이런 분들한테 있죠. 왜냐하면 네.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선진화법의 가장 큰 본질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합의의 가치를 지켜라는 거거든요. 네. 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막을 필요가 없어진 건데 네. 숫자로 밀어붙여서 선진화법을 위반하니까 결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몸을 쓰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네. 강제 사보임 네. 또 불법 사개특위 개최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지금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게 공권력인데 네. 그 범죄를 막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는 그런 아주 거꾸로 된 그런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인사 일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회법 위반이다 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이 사태의 시작이 됐던 거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에서 갑자기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막 바꿔버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뭐 그 전운이 감도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23일 의원총회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지 네. 자, 국민들 지금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 비공개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23일 날 결국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막하파식 원내 운영, 네. 그다음 거짓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난 건데요. 네. 원래 우리는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한테 보내준 겁니다. 네. 가서 협상하고 와라고. 네. 그건 기소권, 수사권 불리고 네. 그다음에 야당이 대통령한테 공수처장 선임권을 주지 않고 비토할 수 있는 그걸 줬는데 네. 지금 그렇게 둘 다 안 됐어요. 대폭 양보를 한 겁니다. 네. 수정이 돼서 돌아왔는데 네. 당론으로 의결된 걸 수정하려면 당론으로 다시 추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3분의 2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과반으로 통과시켰다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님하고 다르게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당원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당론 의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표결이면 된다는 보통 일반 사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이 사안이 일반 사안입니까? 네.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몸싸움이 나고 선진화법 위반되고 네. 전국이 난리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 사안입니까? 네. 특히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2명의 의원들을 사보임을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불법 논란 같은 것들을 일고 있는데요. 네.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부터 일단 좀 들어보고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는 사보임을 뭐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 회의 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또 유의원 사부임도 가능하실 건가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권은희 의원 이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팩스 사보임이 됐어요. 이 팩스 사보임이라는 게 저는 약간 사보임이라는 거는 나 이제 그만두고 딴 사람 대신 안 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뭔가 원본도 아니고 팩스로 이렇게 의장한테 보내는 것도 그것도 효력이 있습니까? 그동안 네. 관행적으로 네. 의사과에서도 인편 접수를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 규정에 귀퉁이에 있는 뭐 이렇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다 들이대던데요. 네. 문희상 의장께서 관행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제도 여야 합의하는 관행 깨고 하면서 이것도 인편 접수하는 관행 깨고 팩스로 받으면서 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관행을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관행을 버리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관영 원내대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언론 앞에서 국민들한테 사보임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했죠. 네. 23일 의총 때 분명히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과반 투표를 그렇게 강행을 하면 네. 안 되니. 근데 당이 깨지잖아요, 잘못하면. 네. 네. 과반 투표를 하면 거기에다가 사보임 안 하겠다는 조건을 같이 걸어서 음. 그래서 표결해라. 네, 그건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이 수첩에 제가 적혀 있어요, 여기 아, 분명히. 그 당시 회의할 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예, 그거는 약속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과반으로 하는 대신 사보임은 없을 것이다. 예, 그거를 같이 표결 올리는 거죠. 아. 과반 표결에 찬성이면 네. 사보임도 안 한다는 것도 같이 찬성을 하게끔 올리는 걸 약속해 드린다고 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유승민 대표도 사보임 할 거냐 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위에 어떤 언론인들이 전화해서 하니까 자기가 대답한 지상욱에 대한 답변은 자기 아니라 하태경이 답했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아. 유승민한테 답한 거는 현재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한다면서 네. 정치 개혁의 기본이 뭡니까? 정직성입니다. 네. 거짓말로 정치 개혁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 안 나와 계시니까 제가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녹취록을 경우에는 까라고 하십시오. 그분 입장에서는 또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실 수 있다는 아니 부분은- 녹취록 그 네. 당에 그 의원총회를 하면은 네. 비공개도 녹취록 갖고 있대거든요. 네. 그냥 그걸 까라고 하시면 되고 아. 제 말이 잘못됐으면 네. 저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그렇게 안 하면 말씀. 네. 본인이 그만큼 정당성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 때 기록해놓은 녹취록을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녹음을 해놓은 거죠. 녹음을 예. 녹취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예, 거고요.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 음성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도대체 근데 이렇게까지 의회가 난투극을 벌이는 이유, 패스트 트랙이 뭔지, 또 그 패스트 트랙에 태운 법안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요. 패스트 트랙 일단 어떤 법안들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갔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거법을 바꾸는 것,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제정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 저거를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데서 태워가지고 국회에서 좀 보통 법안 처리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냥 빨리 처리를 하겠다.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패스트트랙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4개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기에 이제 검찰, 경찰, 검경, 수사권 분리도 하나 있고요. 네. 5.18 특별법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패스트트랙에 그 4개를 올린 겁니다. 이번에 접수를 한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 여야 합의,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서둘릴 일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지금
분명히 빨리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수처 법안, 전 정말 그 대상을 망라해서 하는 거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선임하게끔 권한을 줘버렸어요. 지금 합의안은. 네. 그리고 거기에 검찰,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 이상 네. 이렇게 5,100명만 넣은 겁니다. 나머지 국회의원 뺐어요. 국회 빼고 청와대,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뺐습니다. 장차관 다 빼버렸어요. 어, 이게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의도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빼고 합니까? 국민들 볼 때 정치적으로 중립성 있게 네. 모든 사람을 대상한다면 저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그 우리 대통령도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굉장히 검찰 이외의 공수처의 그 필요성 같은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해왔었는데, 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다가 더해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독일의 옛날에 나치 시대에 있었던 독일판 그 비밀 경찰, 게슈타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검사나 판사들 손봐주는 법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한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대통령이 선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네. 올릴 수 있는,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조건 하나. 네. 또 대상이 검, 판, 경찰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부터 다 된다면 네.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말 안 듣는 검찰, 네. 말 안 듣는 판사, 네. 말 안 듣는 경찰을 네. 목을 죄어서 그들로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본인들이 손대고 싶은 사람 손대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장을 정하게 해라. 네. 또 전 대상을 상대로 국회의원도 넣고 네.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넣고 네. 장차관 넣고 국민들이 볼 때 그렇지 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정말 말씀드리는 공평하게 겁니다. 다 들어갔다 네, 이 정도의 그래야 개혁 법안이 되는 겁니다. 네. 꼼수 법안이 아니길. 진짜 정말 궁금한데 그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저 내노라 하는 로펌 뭐 김앤장에서도 한 10년 정도 있었고 사시도 패스하시고 행시까지 패스하고 굉장히 좀 뭐 엘리트로 소문난 분인데 이번에 이 팩스 사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네.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또 그렇게 보면서도 왜 저렇게 무리를 하지 하면 그 이득의 강도가 높다라고 보는 그런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관영 원내대표 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 하는 걸 보고 그래 법을 위반하고 네. 또 법조인 출신이 법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네. 또 그리고 매사에 말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네. 세 가지를 봤을 때 제가 궁금합니다. 김관영 대표 네.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 제가 국민이 궁금해할 겁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꼭 이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리겠다는 점 다시 한번 아니면 말씀드리고, 네. 다음번에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서 네. 그래서 다음번에 맞짱 한번 뜨면 네.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른미래당에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만 같은 것들이 지금 여론이 비등한 상태잖아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지 유승민 대표 포함해서 8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뭐 유 대표 같은 경우에 몸으로 맞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그 겁니까? 8명이라고 하는 건 바른정당 출신을 지금 셈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고 그 불법 사보임에 반대하는 분들은 네. 거기에다가 이동섭 의원, 네. 김중로 의원, 이태규 의원, 김삼아, 신용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13분이 반대했고요. 13분이요. 예. 네.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당사자, 네. 또 김성식 의원도 사실 이런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심지어는 정개특위 김동철 의원도 네. 권은희 의원이 그렇게 사보임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13 플러스 알파지 네. 절대로 8사람으로 이렇게 한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몸으로 막겠다. 지금 접수가 됐잖아요. 네. 이제는 힘으로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네.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국회법 네.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막는 거는 몸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행하는 걸 네. 공권력을 동원하는데 네. 우리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야당이니까. 바른미래당 야당입니다. 네. 개혁 중도 보수 정당이죠. 네. 범여당 아닙니다. 지금 김관영 손학규 대표가 네. 우리를 범여권으로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분명히 작년 1월 18일 그렇게 태어난 정당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2명의 사보임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이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유승민 대표라든지 지상호 의원님 말씀이셨던 저는 것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는 걸 이제 저는 뭐 옆에 서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한 잘못만으로도 네. 책임을 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임이 예, 돌려놔라. 네. 그거는 사죄, 본인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분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사과한다고. 네. 그건 돌려놓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거는 자연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뒤에는 본인이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손학규, 김관영 두 분은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또 이번 주에 이 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또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 법안들은 이번 주 또 어떤 운명을 타게 될까요? 자, 지상호 의원님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